안녕하십니까. 용칼로 인사드립니다. 김용민입니다. 자, 10월 1일 김용민 TV 가을 예편을 맞아서 새롭게 단장한 용칼. 네,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10월 1일과 함께 김용민 TV가 구독자 수 24만 시대를 열었습니다. 올해 안에 한 30만 넘기도록 애쓰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새롭게 여러분들께 선사하는 컨텐츠 용칼은요, 그게 세 토막으로 구성됩니다. 아침 신문 훑어보는 시간, 조간 신문 훑어보기, 그리고 용칼 1, 용칼 2 해가지고 모두 세 꼭지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용칼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앞으로 제가 좀 한 칼 좀 하겠습니다. 많이 성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또 우리 김미경님 용칼 1회 축하드립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자, 김용민의 칼국수일 수도 있죠. 네, 저희가 여러분들께 따뜻하고 맛있는 칼국수를 대접한다는 그런 의미의 용칼일 수도 있고, 또 칼칼한 또 뉴스 해설 또 분석 여러분들께 선사하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좀 달라진 뉴스 브리핑 같지만 여러분 좀 많이 성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용칼 들어가기 전에 광고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걸포 샤워 정수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물 문제가 언론에 참 많이 나옵니다. 마시는 물은 생수를 사 마실 수 있지만은 씻는 물 어떻게 할까요? 네, 그래서 추천합니다. 시걸포 샤워 정수기, 우리 애들의 민감한 피부, 여성분들의 피부 트러블, 그리고 남성분들의 두피 건강을 위해서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은 필수입니다. 시걸포 샤워 정수기는 전 세계 67개의 나라와 전 세계 항공기의 70%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장 귀한 손님 모시는 곳에서 이렇게 시걸포 정수기가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고급 아파트로 유명했던 타워팰리스가 선택한 정수기이기도 합니다. 2개 이상 구매했을 때 할인뿐 아니라 36개월 장기 리스도 가능합니다. 검색창에서 시걸포 샤워 정수기를 검색하시거나 문의전화 080-007-0980 080-007-098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걸포 샤워 정수기였습니다. 자, 용칼 조간신문 훑어보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용칼이 주목한 첫 번째 기사는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네, 여러분 최성해 동양대 총장 학사, 석사, 박사 모두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최성해 씨는 교육학 박사를 자처하고 나섰죠. 그런 박사학위 없습니다. 석사 역시 없습니다. 학사 애초부터 학사가 없었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국대 수료라고 했단 말이죠. 상경학부 수료. 봤더니 수료하고 졸업은 달라요. 여러분 졸업은요, 학사 학위를 따는 게 이제 대학교 졸업 아니겠습니까? 근데 단국대 수료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는 이제 청강생 제도라는 게 있어서 이제 돈만 내면은 이제 대학에 들어와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는 거지만 학위는 안 줘요. 대학은 나름대로 벌이가 되고, 또 학생들로서는 내가 어느 학교에서 수료했어 이런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졸업한 것처럼 착시 효과를 주면서도 나름대로 또 대학 다녔다는 어떤 대외적인 어떤 그런 이력서에 한 줄 들어갈 그런 이력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서로 좋은 거였습니다. 예. 최순실도 그랬어요. 역시 단국대에서 학사 학위 졸업을 한 게 아니라 수료를 했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아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뭐 청강생 또 수료생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석사를 할 수가 없지. 학사학위가 없는데 어떻게 석사를 하고, 석사학위가 없는데 어떻게 박사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이분이 단계별로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 다 드러났어요. 게다가 또 이 양반이 학위 따기도 전에 자기를 박사라고 소개하고 다닌 흔적도 나왔죠. 상당히 그 정직성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최성해 씨는 또 최근에 정경심 교수 관련한 이런저런 주장을 하면서 교육자적 양심을 얘기했단 말이죠. 아니 자기 학벌부터 속이는 사람이 무슨 교육자적 양심을 얘기합니까? 자, 그런데 어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는요, 최성해 총장의 지인인 분이 나와서 최성해 총장이 이 정경심 교수 관련한 뭐 그런 자기 입장에서는 비리라고 하겠죠. 이 비리를 발표하기 전에 한국당 의원을 만났다. 이런 증언을 냈습니다. 최성해 총장이 결국 표창장 관련한 논란을 시작하기 전에 발설하기 전에 한국당 의원들과 만나서 뭔가 딜을 친 게 있는 거 아니냐, 거래한 것이 있는 것 아니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의혹이 생성됐습니다. 자, 최성해 총장이 표창장 입장 발표하기 전에 한국당 의원을 만났다는 의혹,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온 최성해 지인의 인터뷰 내용 일부 들어보실까요? 그런 내용이 등장하고 그러면서 이런 표현도 등장합니다. 조국 편 잘못 들었다가 자유한국당이 정권을 잡으면 학교 문 닫는다. 예,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8월 26일인데 회의를 한 것이 뭐 자유한국당이 가만 놔두겠느냐 뭐 이런 대화도 나옵니다. 그리고 8월 27일 그 다음 날 얘기가 또 있습니다. 최 총장이 서울에 올라와서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 그중에 이제 주목할 만한 사람이 자유한국당의 정치인 한 사람 이름이 거론됩니다. 예. 네, 근데 거론되는 이 인물과 이 말을 하신 최 총장의 측근이라고 하는 이 분과 예.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분하고도 이제 초등학교 때 동창이고, 그 정치인 분하고, 그다음에 저희한테 이제 얘기를 하신 분하고, 자유한국당 소속의 한 정치인과 지금 이 대화를 나눈 측근 분과 초등학교 동창이라는 거죠. 예. 네, 이상은 어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온 인터뷰 일부였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최성해 총장이 표창장 위조 의혹을 이야기하기 전에 자유한국당 의원과 만나서 논의했다. 이것과 관련해서 최성해 총장을 어제 중앙일보 기자가 찾아간 모양입니다. 병실에서 만났는데 환자복 입고 촬영한 사진이 오늘 중앙일보에 실렸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최성해 총장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지금 치명타를 입게 됐잖아요. 자신의 의혹 제기가.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최성해 총장은 자기 학벌조차도 사실상 속여왔던 것이고, 그런 와중에 표창장 의혹을 제기했고, 표창장 의혹은 또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 의해서 지금 반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그 정직성이 통째로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표창장 입장 발표 전에 최성해 총장이 한국당 의원을 만났다? 이거 뭐 대단한 의혹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아마 중앙일보 기자가 그런 의미에서 최성해 총장 찾아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입장을 듣는 것도 듣는 거지만 당신이 지금 발언한 거, 우리가 대서특비라고 그동안 줄곧 당신 말만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그 근원적인 불신을 받게 생겼다. 뭐 더 센 거 좀 폭로해봐라. 우리가 크게 실어줄게. 이렇게 또 중앙일보가 최성해 총장한테 딜친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게 됐는데요. 일단 최성해의 학벌 이 문제만 해도, 학력만 해도 중앙일보의 이런 보도, 뭐 단독 보도라고 해서 최성해 말만 그냥 받아 쓴 거 아니에요. 이 보도의 공정성에 심대한 그런 타격이 가해졌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최성해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 보도를 알고 있다. 사실이 아니다. 누가 그 이야기를 했는지도 안다. 집안 친척인데 나와 사이가 좋지 않다.
학교에 취업했다가 나가고 나서부터 SNS 등을 통해 나에 대해 안 좋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것을 안다. 나를 영화 도가니에 나오는 사람보다 더 나쁘다고 하거나 손톱 발톱을 비서에게 깎으라고 시킨다는 등 그 이야기도 뒤에서 하는 걸로 안다. 당연히 사실이 아니다. 그래요. 어떻게 뭐 당신 얘기하면 다 믿어줘야 됩니까? 최성애 씨. 학벌부터 지금 신뢰가 무너졌는데 당신 말을 믿어줘야 되나요? 아, 참. 자, 또 중앙일보가 말이죠. 정경심 교수를 타격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질문을 또 던졌습니다. 최성애 총장한테. 지난달 3일 검찰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기 전에 정경심 교수에게 연락이 있었나. 9월 3일 동양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기 전에. 자, 이렇게 물어봤더니 최성애 압수수색 3, 4일 전쯤 정경심 교수가 전화를 걸어와서 서류를 안 줘도 별로 문제될 것이 없으니 나와 관련된 서류를 하나도 주지 말라.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재주로 자료를 선별해서 주느냐. 갖고 가는 대로 가져가면 되는 거지. 라고 했는데 서류를 주면 총장님도 다친다. 라고 말하더라. 이랬는데 중앙일보가 그래서 그동안 일방적으로 최성애 말만 실었는데 물어본 모양이에요. 조국 장관과 정경심 교수 측에 대해서. 근데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답변하지 않았다면 왠지 최성애 말에 좀 더 무게가 실리는 것 같죠. 설마 그럴까요? 예. 자,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조국 장관 부부가 표창장 위조 의혹을 무마할 수 있게 보도자료를 배포해달라고 했다는데 정 교수 전화가 왔는데 다짜고짜 총장님 그거 위임하셨잖아요 라고 하기에 무슨 위임을 했느냐라고 반문했더니 밑에 구조에서는 위임으로 해서 처리하라고요. 밑에 구조에선 위임으로 해서 처리하잖아요 라고 말하더라. 그게 이제 정경심 교수가 최성애 총장한테 한 말은 본인이 직접 그 표창장에 도장을 찍지 않고 밑에 위임 전결을 시켰다 이렇게 말해달라. 그리고 그거를 보도자료로 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야, 여러분 그동안 뭐 우리가 한 달 정도 경험을 해봤는데 정경심 교수의 입장을 듣기 전까지는 검찰발 보도 이거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고요. 아울러 최성애 씨 의견은 더더욱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끝까지 한번 진실이 무엇인지 우리가 관심을 놓지 말고 지켜보죠. 예. 그리고 똑똑히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검찰이 어떻게 사건을 만들어 가는지 그리고 언론을 어떻게 이용하는지도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보는 차원에서 정경심 교수가 자기한테 이랬다는 최성애 주장이 옳은지 그런지 끝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예. 자, 그래요. 최성애 이 사람 또 아직도 지금 이 사람 입만 바라보는 인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중앙일보입니다. 홍석현 회장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손석희 귀한 줄 아세요. 손석희 귀한 줄 아세요. 예? 참. 이 사람 아주 골 때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홍석현 씨 아주 골 때리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차츰차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정치하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홍석현 회장님. 아무리 그 변색을 하고 탈색을 해도 호박이 수박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입니다. 환경부 장관 여러분 기억하시죠? 김은경 환경부 장관 물러났는데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얼마나 소동을 피웠습니까? 이 수구 언론들이 말이죠. 아니 박근혜 정부도 했던 이명박 정부도 했던 블랙리스트 문재인 정부도 하네. 야 집권하니까 다 블랙리스트 만들게 되잖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또 이 조중동도 그렇고요. 자, 그런데 말이죠. 재판이 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한겨레 기사가 있는데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던 김은경 장관 첫 재판에서 재판부가
검찰 공소장에 장황한 표현이 많고 모순되는 내용이 있다라면서 이례적으로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또 범죄 혐의 성립의 필수인 공범을 기소도 하지 않았다면서 균형 잃은 기소권이라고 일침을 놓았어요. 일단 김은경 장관은 이런 검찰의 헛발질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놓이게 된 것일까요? 알 수 없죠. 뭐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알 수가 없는 건데요. 자, 김은경 장관이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 날려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시를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박모 차관 이 사람이 사실은 실행을 옮겼던 사람인데 재판부는 박 차관의 행위 없이는 김은경 장관의 업무방해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데 박 차관은 도리어 직권남용 피해자로 돼 있다. 박 차관이 피해자인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 아닌지 의문이다. 이 박 차관이 김은경 장관의 지시를 받아서 청와대가 추천한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후보에 청와대가 추천한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후보에게 면접심사 최고점을 줬는데 어떻게 김은경 장관의 직권남용 피해자가 될 수 있느냐라는 건데 제가 사정은 잘 모르는데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이 박 차관한테 검찰이 뭔가 도움을 받은 게 아닌가, 수사상에 도움을 받은 거 아닌가, 혹은 도움을 받았던지 아니면 이 박 차관이 검찰에게 도움을 줬던지. 검찰에게 무슨 도움을 주냐고요? 뭐 여러 많은 추측이 가능합니다. 검찰이 이제 무리하게 기소를 한 건데 그 과정에서 검찰이 기소하기 좋게 김은경 장관을 기소하기 좋게 뒷받침해 준 거 아니냐. 그래놓고는 이 박 차관 자신이 실행에 옮겼는데 공범이 아니라 자신은 피해자로 이렇게 검찰에 의해서 분류가 됐단 말이죠. 예? 이런 걸로 보면은 아무래도 박 차관이 검찰에게 뭔가 잘 보인 것 아닌가. 이 재판부가 이걸 그야말로 날카롭게 지적한 거예요. 아니 저 사람도 공범이지 어떻게 저 사람이 피해자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판사님 대단한 분입니다. 공소장 내용의 문제점도 지적됐는데 재판부는 공소장 화면을 법정에 띄워서 따옴표가 계속 나온다. 그러니까 대화 내용을 그대로 쓴 것인데 판사 생활 20년 하면서 이렇게 상세하게 대화 내용이 나오는 공소사실을 본 적이 없다. 공소사실 자체가 지나치게 장황하고 산만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피고인 김은경 장관에 대한 안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방향으로 기재됐다라면서 수사가 공정하지 못했다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자, 이것만 보면은 김은경 장관이 뭐 재판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다. 이 차원보다는 현 정부 검찰이 말이죠. 이런 저런 방법을 동원해서 골탕을 먹이고 있는 것 아닌가. 현 정부 인사들에 대해서 아주 표적으로 골탕 먹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이거는 정말 대단한 사건입니다. 볼프강님 올리셨는데 재판부가 공소장 가지고 깐 역대급 사건이라고. 이런 일이 참 없어요. 자, 보십시오. 근데 이제 정경심 교수 기소장, 공소장 뭐 다 틀린 거 아니에요. 뭐 도장 찍은 시점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뭐 공범이 있었다. 공범이 없는 걸로 지금 검찰은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공소장 낼 때는 공범이 있다고 했다가 이제서는 공범이 없대요. 등등. 하여간 고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죠. 그런데 기초 사실이 다 틀렸는데 무슨 공소장 변경을 해줍니까? 아마 공소장 취소하라고 재판부에서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는가, 법원에서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모로 지금 검찰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컨대. 예. 다음 소식입니다. 네, 대구 MBC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자, 여러분 뭐 많이 돌더군요. 커뮤니티에 촛불 집회 지난 토요일에 서울 반포대로와 서초대로에서 있었던 엄청난, 제가 봐도 한 100만에 이르는 걸로 판단됩니다.
어마어마한 집회죠. 이 단일 사안 갖고 이렇게 엄청난 국민들이 몰려든 전례가 있었나? 아마 강남 서초가 개발된 이래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태초에 강남 서초에서 이런 시위가 없었죠. 사실은 개발 이후라기보다는. 근데 한국당은 뭐라고 했냐면 촛불 집회 관제 데모라고 했습니다. 관제 데모라고. 관제 데모라고 하면은 이 말하자면은 권력이 시위대를 동원해서 모았다 이런 얘기인데 아니 그러면은 동원됐다면 버스로 모시지 않습니까? 지하철로 모시진 않잖아요. 지하철 무슨 전세 지하철을 만들어 놓고 모시진 않잖아요. 버스를 대동할 텐데 아니 버스로 오신 분들은 저 광주나 저 대구에 계신 지방에 계신 분들이 서로 돈 모아가지고 올라오신 거예요. 아니 버스가 있었으면은 뭐 단번에 드러나죠. 없었어요. 왜 관제 데모야? 사람을 데리고 온 것도 아닌데 뭐 광의의 관제 데모일 수도 있겠다라는 건 뭐 억지를 받아들인다면 뭐 그래요. 뭐 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에 검찰 개혁을 강도 높게 주문을 했는데 대통령이 사인이 내려지자마자 문바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집회를 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문바예요? 문바가 많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조국 장관에 대한 지지 여부를 떠나서 검찰 이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정말 민주의식이 투철한 시민들이 모이신 거예요. 근데 그걸 관제 데모라고 해? 관제 데모라고 보고 싶겠지. 자, 검찰 개혁 촛불 집회 인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관제 데모다. 숫자 부풀리기다. 어떻게 대전 인구만한 인구들이 온단 말인가 이랬어요. 그 얘기 듣고 말이죠. 제가 어제 정말 많은 분들한테 들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래 이병만 한번 만들어 주지 뭐. 이번 주말 기대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뭐 이번 주말에 많이 나오십니까? 저희도 나갑니다. 나가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검찰 개혁을 목 놓아서 외치려고 하는데요. 예. 그런데 자유한국당이야말로 10월 3일 목요일 집회에 전국의 지역위원회를 총동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상황만 봐도 이래요. 당협별 참석 인원을 취합해서 10월 1일 화요일 오후 2시까지 조직국 그룹웨어로 보고하라. 그 이제 자체의 그 그룹웨어가 있죠. 회사마다 그룹웨어로 보고하라. 결과 보고를 각 당원 협의회별로 취합해서 금요일 오후 3시까지 조직국 그룹웨어로 송부하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을 제대로 모았는지 체크를 해서 촬영해서 올려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대구 경북 같은 경우 원내에 있는 당협위원장, 그러니까 국회의원인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 250명은 데리고 와야 된다. 기본적으로 지역에서. 그리고 원외 당협위원장은 150명을 데리고 와야 된다. 중앙당이 이렇게 지시하면은 지역위원회는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공천 받아야 되니까. 근데 이게 그냥 협조 정도가 아니라 사진 찍어서 몇 명 올라오는지 보고를 2번 하라는 거예요. 올라갈 때 한 번, 도착해서 한 번 사진을 첨부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사람 채워가서 그때만 체킹하면은 올라가서 딴 데 갈 수 있으니까 올라올 때 또 내려갈 때 이렇게 한 번씩 찍어서 중앙당에 보고를 하라는 겁니다. 예, 그래요. 김 기자님 말씀처럼 이게 관제 데모입니다. 관제 데모의 모델이 무엇인지, 관제 데모란 무엇인지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지금 그 장외 집회를 굉장히 오래 했잖아요. 5개월째 장외 집회 때마다 인원이 동원됐는데 이게 왜 뭐가 문제냐면요, 여러분. 그 장외 집회를 하면은 버스 대절을 해야죠. 보십시오. 250명이면 통상 이게 몇 대입니까? 대략 50명 태운다고 치죠. 50명 태우는 버스가 있나? 하여튼
우겨서 태운다고 치죠. 그래도 이게 벌써 5대예요. 5대 버스 5대. 그 대절 비용. 대구가 얼마나 장거리예요, 서울하고. 예? 이게 제가 알고 있기는 한 뭐 그래도 한 50만 원 될 텐데. 50만 원.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한 250만 원 깨지는 거고. 그리고 이 사람들 가가지고 밥 안 먹습니까? 점심이야 뭐 대충 먹더라도 저녁도 먹여야 될 거 아니야. 다 쫄쫄 굶길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너희들 가서 뭐 어디 가서 적당히 요기해라. 이럴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러면 정말 이거 지역위원장 못하지. 국회의원 못하지. 그 돈은 또 어디서 다. 윤석열 검찰이 만약에 이거 갖고 한번 트집 잡아보겠다. 건수를 잡아보겠다고 한다면 이들의 식사비는 어떻게 조달이 됐는지, 누가 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털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아니 저 조국 장관 아들의 대리 출석도 검찰 특수부가 동원돼서 수사하는 판인데 이거 자유한국당의 관제 데모 이것도 한번 털어보면 되지 않겠어요? 이건 정당 차원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50명 못 태우나요? 버스가 아마 그럴 거예요. 요즘에 45인승. 그래요. 일당비도 줘야 돼. 일당비도. 그래요. 게다가 휴일은 더 비싼데. 오즈마법사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윈윈님, 포항에서는 두당 3만 원씩 각출한대요. 우리 윈윈님 자유한국당을 너무 모르신다. 돈 내고 왜 가요? 아니 유권자들을 잘 모셔야지. 돈을 내고 참석하라. 보통 애당심이 있지 않고서 그게 가능하겠어요? 또 그것도 영남 얘기지. 저기 뭐 광주나 뭐 전주, 뭐 부산, 울산, 경남만 해도 또 얘기가 달라요. 원거리이기도 하고, 또 자유한국당에 후보가 된들 당선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돈 안 내요. 우리 킹선님 말씀처럼 너무 모르신다. 너무 모르셔. 예. 게다가 이제 태풍이 온다고 그러는데 웬만하면 집회하지 말지, 미루든지. 안타깝습니다. 예, 그래요. 이 자유한국당 누가 누구한테 관제 데모를 운운하는 건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예, 웃음만 나와요. 예. 자, 오늘의 만평입니다. 예. 도로공사에서 말이죠. 요금 수납 노동자들 지금 농성 벌이고 있는데 경찰 고소를 했습니다. 이런저런 편의시설, 수도라든지 전기라든지 다 끊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런 가운데 서울 메트로가 여성 응시자 성적을 일괄 삭감해서 전원 탈락시키고 그래놓고 친인척 고용했다는 거예요. 서울 메트로는 저렇게 끌려가는 것보다는 낫잖아. 라면서 땀을 흘리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나 서울 메트로나 다 민주당 정부 관리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지금 이 모양 꼴이 되도록 방치한 점에 대해서 사과하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 시스템을 완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책임도 물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경향신문 김용민의 그림 세상 함께 보셨습니다. 자, 아침신문 조간신문 훑어보기였습니다.